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마주치는 게 있죠. 은퇴. 그리고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실 겁니까? 아파트 아니면 전원주택.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전에 나는 은퇴 후에 이런 곳에 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은퇴 후에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한 거주지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위 어디죠? 경기도예요. 물론 이제 경기도가 크기도 하지만 서울 분들이 은퇴 후에 경기도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주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경기도 3, 4억짜리 가면 돈 남고 그걸로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거 형태는요, 단독 전원주택입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이에요. 희망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위 경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택 이유는 자연 친화적 환경,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을 꼽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 실제로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게 되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베이비부머 83%가 은퇴 후 집 옮기겠다라고 했어요. 과연 옮길까요? 그것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은퇴 후 전원의 살얼이 났다. 네, 무려 65%. 그런데 얼마나 살까요? 네,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후 주거 환경 인식 차이가 매우 큽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 건강,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보시면 건강이 경제력보다 좀 더 앞섭니다. 그죠? 35.7, 30.1.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럽다.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1위 35.7. 자, 노후 적정 생활비 얼마나 될까요? 보통 뭐 2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요즘 물가로는 생활은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적정 생활비 369만 원.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보면요, 아주 잘 사는 재력가도 아닌데 보통의 직장인이죠. 그런데 부부 생활비 400에서 500 정도를 희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조달 가능 규모, 네, 57.6%. 이게 이상과 현실이죠. 이상은 369만 원인데 현실은, 네, 200만 원 정도. 이만큼이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실제 은퇴 시기와 희망 나이보다, 네, 10년 빨랐다. 나는 65세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 은퇴 나이는, 네, 55세. 요 10년의 차이가 경제적 준비를 하는데 매우 이제 부족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은퇴 전후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은퇴 전입니다. 이 왼쪽은 은퇴 전, 이 파란 이쪽은 은퇴 후. 자, 은퇴 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시설. 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병원이, 특히 이제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이 마트, 쇼핑시설. 그 다음이 교통. 그 다음이 자연환경. 자, 이런 순위예요. 자, 그리고 맨 아래 0.1%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은퇴 후에는 1위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퇴 전에 거주했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절반이 되죠. 이게 큰 차이예요. 은퇴 전에는 은퇴하면, 퇴직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곳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만족해요. 이 이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자, 65.7% 했는데 30.3. 마트, 쇼핑 53% 했는데 27.5. 자, 교통 52.82, 27. 공원, 자연환경 50.82, 25. 거의 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은퇴 전에 거주한 곳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 공지 있습니다. 무료
줌 라이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3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은퇴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잖아요. 매달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단순히 이론 강의가 아니라 경매 투자 성공자들이 직접 나와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요. 평범한 일반인인데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언제 하느냐? 4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자, 참가자 선물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돈 되는 물건 찾는 법, 부동산 소액 경매 전자책 200페이지 분량인데 이 책입니다.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자, 신청은요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노후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자, 어떻죠? 여기 보시면 남성하고 여성이 있죠. 여성이 좀 더 높아요. 남성보다. 남성은 57.7, 여성은 62.1%가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현재 거주지, 거주 기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은퇴 전 가구하고 은퇴 후 가구 비교해 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은퇴 전 가구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이 12.3. 그런데 은퇴 후 가구는 무려 2배 정도 큰 25.4. 또 10년에서 20년 미만은 23.6인데 33.2.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은퇴 전에는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살던 곳에서 쭉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은퇴 전 가구에게는 만족도가 56.6. 그런데 은퇴 후 가구에서는 69.7. 네, 크게 늘었죠. 은퇴 전에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전과 은퇴 후 왜 이런 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 즉 내가 갖고 있는 체력, 경제력, 이 상태를 그대로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의 나를 지금의 나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특히 체력, 경제력.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퇴 전 한 50대, 40대만 해도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죠. 네, 나이 들어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누구나 1등으로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지 병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여성분이 계단 앞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 현실이죠.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작은 감기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요 병원 가는 횟수 정말 많아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대 중반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요.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등등 정말 자주 가십니다. 그럼에도 데이터상 의료시설 중요도는 오히려 은퇴 전에 65점 아까 7이었는데 줄었죠. 30.3으로. 자, 볼까요? 의료시설. 은퇴 전에는 65.7. 그렇지만 은퇴 후에는 30.3.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 이 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은퇴 전에는 65.7이었는데 30.3으로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의료시설은 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은퇴 전에는 0.1%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거의 다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심지어는 살면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귀찮음 그리고 익숙함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은퇴 전에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은퇴 후에 이동하기 정말 귀찮죠. 힘들죠. 또 두렵죠. 그래서 아예 내가 살던 곳 또 내가 익숙한 곳에서 살게 되고 조금 멀더라도 내가 익숙한 병원, 다니던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퇴 전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사회적 관계. 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나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죠? 행복은 결국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 그만두면 조용한 곳, 전원 생활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원 생활로 주거지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외로움 또 고립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은퇴 후 우울증 발생률 무려
일반 성인에 비해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3배. 굉장히 크죠. 주요 원인은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이 되죠. 자,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의 접근성은요, 은퇴 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은퇴 전에는 학업시설이 가까운 곳, 잘 갖춰진 곳 5.2%였는데 실제로는 0.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7배 급감했어요. 자, 그래도 내가 40대, 50대는 배움을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은퇴해서 60이 넘어가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자, 결국은 은퇴 전에 내가 상상했던 나의 거주지, 그리고 은퇴 후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상과 현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퇴해서 살고 있는 분들 3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올해 68세 되신 김영수 씨인데요. 이분은 서울 마포구에서 30년 넘게 살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텃밭에서 이렇게 직접 농작물도 기르고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친구분들이 너무 부러워했대요. 너는 정말 너의 꿈을 이뤘구나, 이러면서요. 자, 그런데 김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고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전원도시는 차가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병원 가기 힘든 거죠. 가까이 병원이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이 험한 눈길에 차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고민이 뭐였냐면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겨울에는 텃밭을 가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자, 결국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손해가 굉장히 컸죠. 그 사이 아파트가 몇 억이 오르고.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돌아오기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은퇴 전에 전원 생활의 로망,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면서 느끼는 현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퇴 후에 전원주택에서 사는 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자입니다. 이분은 72세 여성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자, 이분은 은퇴 후에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도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자,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좋은 곳으로 이사가라 라고 했지만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트 직원들도 다 내 얼굴 알고, 또 내가 자주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내 병력을 다 외우고 계시고, 약국에 들어서면 내 이름만 들어도 어떤 약인지 알아서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웃들이 오랫동안 사귀셨던 분들이잖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됐는데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해서 심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건데 70대에는 그럴 에너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자, 마지막 사례자입니다. 이분은 70세 부부인데요. 이분은 제주도로 이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져 있죠. 일단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주변에도 전원으로 이사 갔다가 실패한 사례들, 지인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살아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했대요. 이 정도면 나도 살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제주도에 이미 친한 친구 3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취미생활, 그동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심심할 틈이 없었지만 취미생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진동호회, 그리고 그림 그리기.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산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3분의 사례를 봤습니다. 여기 김영수 씨, 로망을 쫓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닥쳤죠. 박미자 씨, 이분은 처음부터 이사 가는 건 무리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익숙한 곳이 가장 좋아. 그 익숙함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죠. 마지막 이상철 씨 부부는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착을 잘 하셨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요소만 제대로 챙기면요, 은퇴 후 주거 선택에서 후회할 확률 90%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단순히 제 뇌피셜이나 팁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연구한 사례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메모하시면서 이 5가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가까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패턴을 보면요, 생각보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병원보다는요, 동네 의원 또 단골 약국, 이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병원 잘해야 뭐 1, 2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죠. 그렇지만 동네 정형외과,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저희 어머니 보면요,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 갑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지금 10년 넘게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거든요. 동네에 있는 거. 가면 우리 어머니 상태를 이미 10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진찰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도 잘 해주시죠. 또 어머니도 다니기 편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보다는 내가 매일 가는 동네 병원, 동네 약국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종합병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더운 폭염 날에도 쉽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통 편의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언젠가는 우리도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50대에는 나는 100살까지 운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현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 중에 60%, 즉 10명 중에 6명은 운전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70세에 운전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집 가까이에 지하철이 있어서 큰 불편 없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사를 안 간 이유, 그 바로 첫 번째가 지하철이 가까이 있다는 거. 친구도 만나고 또 취미생활로 하면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멀리 전원생활 가면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하철 가까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 꼭 체크하시고요. 배차 간격, 그리고 주요 목적지까지 쉽게 도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상 편의 시설입니다. 마트가 차가 있어도 10분 거리 너무 멀어요 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70대가 넘으면 차로 우린 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차 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은퇴 후 가장 자주 다니는 곳 어디일까요? 자, 1위 당연히 마트, 슈퍼입니다. 2위는 놀랍게도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카페, 빵집 자주 갑니다. 3위가 은행입니다. 자, 70대 여성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트가 멀리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무거운 쌀, 또 과일 같은 거 들고 올 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분은 이것 때문에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70 넘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50대 또 60대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실제 내가 다니는 곳의 걸음수, 그 걸음수의 1.5배에서 2배 정도, 만약에 내가 5분 걸렸다, 그러면 10분 정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70살이 넘어서 여러분의 체감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사망 원인,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자, 외로움,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겪게 되면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치매, 외로움은 치매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죠. 또 각종 스트레스, 고독감,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해롭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은 은퇴하고 나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단지 내에 있는 탁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일어나면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서 탁구도 치고 또 탁구 치고 나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연결망 생각하실 때 크게 3가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오랜 친구와의 물리적 거리,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커뮤니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미 모임, 또 복지관, 경로당, 자, 이런 모임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인지 여부. 같은 또래가 있어야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세대가 많이 있는 지역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또 아파트도 한 40평. 네, 이렇게 좋은 지역, 넓은 평수, 이런 멋진 곳에 살다가 만약에 내가 80, 90,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해진다면 정말 재앙이죠. 자, 은퇴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큰 집에 또 비싼 지역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주택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많이 들어가요. 재산세, 건보료, 모든 게 다 많이 나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접근성. 두 번째, 교통 편의성. 세 번째, 일상 편의시설 가까이 있는지. 또 사회적 연결망. 또 내가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너무 큰 집, 너무 비싼 집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은퇴 전 우리가 기대하는 주거 환경. 그렇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필요로 하는 환경. 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공감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요. 미래의 나를 위한 주거지 계획을 세울 때 현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은퇴자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70세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50세의 당신은 아직 모른다. 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